예,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전기 기기를 오늘부터 이제 강의하게 됐는데요. 전기 기기는 크게 5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직류기. 자, 직류기는 발전기와 그리고 전동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동기기가 나오죠. 저희 쪽에서는 동기기도 발전기와 그 다음에 또 전동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변압기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하나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유도기가 있습니다. 자, 요 유도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바로 삼상 유도전동기와 그리고 단상 유도전동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유소자 및 그 외에 특수기기가 있어요. 외에 기타.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기를 표현할 때는요, 이 직류기가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직류기는 뭐 발전기든 전동기든 시험 문제로 나오기에는 딱 좋은 스타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기기 중에서도요, 발전기를 써요. 이 발전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력이든 화력이든 우리가 현장에서 쓰고 있는, 한전에서 쓰고 있는 발전기가 바로 동기기입니다. 심지어는 뭐 자동차 발전기도 얼터네이터라고 해가지고 동기기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 이것도 많이 쓰죠, 우리. 길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전봇대 있고 깡통 3개 매달려져 있죠? 주상 변압기. 자, 그 다음에 유도기 이것도 많이 써요. 요거는 이제 둘 다 많이 쓰죠. 이건 산업 현장에서, 이거는 가정에서. 그죠? 그러면 요 전동기가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는데 요 두 전동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 전동기는 브러쉬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더 얘기하겠지만, 자, 브러쉬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자, 요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그 전기자라고 이제 배우실 텐데, 자, 여기에 브러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러쉬가 돌아요. 돌면서 어떻게 돼? 예, 계속 브러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닳아 없어지겠죠. 자, 바로 직류기의 가장 큰 단점은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이 브러쉬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야 된다? 브러쉬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브러쉬가 없는 전동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유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기타.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기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직류기 이런 거 잘 나오겠죠. 그 다음 동기기 위해서는 뭐 발전기, 변압기 이것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도기 이것도 잘 나오겠죠. 자, 이게 메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메인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서브다. 그래서 요 발전기는 일종의 뭐예요? 전원이 됩니다. 전원. 전원의 가장 대표적인 건 동기기. 그래서 동기기에 대한 발전기가 좀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당연히 얘도 전원이 되겠죠. 전원. 그리고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부하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요건 전체가 부하고요. 요거는 이제 중간 소자들이 되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전원과 부하를 배운다. 이것도 일종의 뭐다? 전원입니다. 전원. 전원과 부하를 배우는 게 바로 뭐다? 예, 기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특성들, 전원 특성이라든가 부하 특성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우리 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시험 문제가 나오게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 나오는 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기사처럼 아주 세세한 것들을 다 유도 과정하고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그래프를 다 그려가면서 왜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 다 보면 좋은데요. 예, 기능사는 기능사 정도의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학적 해석과 이런 게 직류기고 이런 게 동기기고 이런 게 유도기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이런 것들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런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요 정도의 문제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기에서도 계산 문제가 있는데 대신에 이 계산 문제는 이론처럼 되게 어렵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뭐 아주 뭐 이렇게 꽈서 내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오면 잘 나오는 형태로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딱딱딱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몇 문제 계산 문제만 잘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장당 제가 볼 때는 계산 문제는 한 마른 장들 한 5, 6개 정도 돼요.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계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한 2문제? 그 정도 될라나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의외로 출제 비중 갖고 있으니까 예,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제 1장 직류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예, 직류 발전기. 자, 직류 발전기는 우리 왼전 오발 기억나세요? 왼전 오발. 자, 요게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순서가 있어요. 전기 이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좀 어렵긴 하지만 전기 이론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비 이론 순서대로 하시는 게 공부하기가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기라는 거를 배우기 전에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데, 그 까는 게 바로 전기 이론에서 해주는 겁니다. 뭐 직병렬에 대한 그런 특성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같이 뭐 전압이 발생되는 원리라든가, 뭐 패러데이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기 시간에 또 얘기를 하면, 예, 우선 수업이 겹치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타임수만 늘어나지 뭐 그렇게 질적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게끔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직류 발전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발전기의 구조인데, 자, 우리는 왼전 오발이 뭡니까?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죠. 플레밍의 왼손의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 자, 여기서는 오른손의 법칙을 쓰는데, 자, 왼전 오발 한번 볼까요?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은 다 똑같죠? 자, 엄지 뭡니까? 힘의 방향입니다. 맞죠? 당신이 최고다. 그 다음에, 예, 검지 뭡니까? 이거는 옆구리를 찔러요. 옆구리를 찌른다라는 건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 요 코일의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을 관통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뭐다? 자속의 방향. 둘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요거 전류의 방향입니다. FBI라고 하죠? 요거 기전력의 방향입니다. 근데 전류의 방향과 기전력의 방향은 서로, 예, 뭐가 된다? 예, 같아져야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요 기전력이 나오는 방향이 이때의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FBI 관련돼서 보시면 왼전 오발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개념은 같은 거예요. 두 개 같죠? 엄격하게 따지면 뭐의 방향만 바뀌어요? 전류의 방향만 서로 바뀌면 발전기와 전동기의 원리는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전동기는 뭐다? 자, 자속이 있고 그 자속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힘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발전기는 뭐다? 회전이 되고 자속이 끊으면 뭐가 나온다? 예, 기전력이 나온다. 자, 그래서 얘도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자석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이 나와요. 자, 이렇게 자석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자라고 합니다. 계자. 여기다 적을까요? 이걸 계자. 자석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이때 요 놈을 우리는 B라고 적고, 자, 웨바 퍼 예, 메타 자승 또는 테슬라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예, 자속 밀도라고 합니다. 즉 자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이렇게 코일이 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코일이. 자, 요 코일의 길이 L, 예, 메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코일을 뭐 한다? 회전시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축이 있고요. 얘를 회전시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고요. 또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자속이 있고요. 이 자석은 그대로 있고 이 뭐가 코일이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얘를 뭐 한다? 끊죠? 예, 끊을 때. 자, 이렇게 끊을 때 자, 요 끊기는 면적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끊겼을 때가 뭐가 나와? 최대의 기전력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끊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끊을 때 기전력이 나오고요. 얘는 가만히 있고,
자, 얘가 돌죠? 얘가 도는데 어느 쪽으로 와? 이번에는 반대쪽 면으로 돕니다. 반대쪽 면으로 끊으니까 이번에는 극성이 뭐가 되는 거야?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플레밍의 자, 오른손 법칙. 자, 어떻게 됩니까? 나오죠. 자석이 이렇게 예, 찌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느 쪽으로? 요 위쪽으로 예, 기전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뭐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요 시간에 대해서는. 맞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돌아서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가죠. 자, 반대쪽으로 가는데 자, 봐봐요. 플레밍의 오른손인데 자, 이 자석이 이쪽을 끊고요. 힘이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전류는 밑에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를 돌리셔야 돼요. 왜 돌려야 돼요? 자, 닿는 면이 아까와 반대쪽 면이 되니까 반대쪽 면이라는 건 뭐야? 자석의 방향이 반대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예, 이때도 자, 코일이 이쪽에 왔어도 이때도 뭐가 된다? 예, 바로 뭐가 된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위에서 보면은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위에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됐죠?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 요 가운데가 자기적 중성축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요거 전동기를 이쪽으로 돌려볼게요. 이쪽으로. 자, 이렇게 돌릴 수 있죠? 그리고 요거 이쪽으로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돌리면 결국에 요 코일이 여기 한 가닥이 있는데 요 코일이 회전을 하고 요 코일을 요 자석이 끊는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어디에서는 요 자기적 중성척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끊는 자석이 없기 때문에 영전이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뭐가 나온다? 플러스가 나오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바라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요 웨이브는 요런 식의 플러스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쪽 면이니까 반대쪽 면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때 요놈에 대한 식을 우리는 어떻게 적어요? 바로 요 E는 V, 자 요거 속도 빨리 두면 빨리 나오죠. B, 요 자속 밑도 크면 빨리 나오겠죠. L, 그리고 끊는 함수 사인 세타. 자 요거를 우리는 기전력 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제가 만약에 이 발생된 이 기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 높이려고 그래요. 요 놈을 높이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예, 속도를 빨리 돌릴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속 밀도. 세 번째는 뭐다? 도체의 길이. 그러면 자, 요 속도랑 도체의 길이는 도체는 많이 감으면 이렇게 많이 감으면 더 좋은 거죠. 많이 감으면 좋은데 예, 내가 많이 감고 싶다고 해서 무한대로 감을 수는 없죠. 그리고 속도도 내가 무한대로 속도를 높일 수는 없죠. 그러면 가장 컨트롤하기 좋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자속 밀도입니다. 자, 이 자속 밀도는 자, 얘가 지금은 영구 자석이죠. 그럼 영구 자석은 자속 밀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놈을 이런 식으로 코일을 감아요. 그럼 이건 무슨 자석이 돼? 예, 전자석이 되고요. 요 전자석으로부터 흘러 들어가는 전류 있죠? 요 전류를 우리는 IF로 적어서 이거를 계자 전류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계자 전류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자 대신에 여자라는 단어를 써요. 둘 다 같은 개념인데 계자 전류든 여자 전류든 뭐다? 자석을 만들어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게 우리 남녀할 때 계집 여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힘쓸 여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자석이 나오게 힘써주는 전류를 뭐라고 한다? 여자 전류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계자로 표현하고요. 일반적으로 계자는 이런 식으로 전자석의 형태를 띠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영구 자석은 일반적으로 통상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코일이 돌아서 자석을 끊죠. 코일이 돌아서 자석을 끊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기자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전기자. 됐죠? 이렇게. 자, 요게 전기자, 요게 뭐를 끊는다? 예, 바로 요 자석을 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기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요 부분이 있는데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슬립링이라고 하고요. 슬립링. 그리고 요 슬립링 옆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요거를 우리는 브러쉬라고 합니다. 얘를 브러쉬. 근데 얘는 무슨 발전기냐면 교류 발전기입니다. 봐봐요. 직류가 안 나와. 교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직류로 바꾸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자, 요 슬립링 부분을 조금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정류자 편이라고 해서 조금 바꿔주죠. 그래서 여기 좀 지워볼까요? 여기 좀 지워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